안녕하세요. 이혼에 성공하고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그런 말을 종종 듣고는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아야 사는 게 편해진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살면서 그처럼 욕심 많은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말을 얼마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그런 인간의 바닥까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됐네요. 저는 부동산을 가진 아버지의 외동딸로 태어났고 커서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우연히 만났지만 여러모로 대화가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남편은 연애 시절엔 굉장히 잘해줬지만 결혼하면 남의 편이라는 말이 맞긴 하더군요. 모든 일에 자기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두길 바라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야 다 비슷하잖아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싶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냐고요? 결혼 3년 차에 시부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솔직히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모두가 침울해하고 있는 그때 시모가 그러더군요. 아가, 내가 너희 시아버지 돌보는 게 너무 힘들구나. 나도 몸이 성한 곳 없는 건 마찬가지고 집에서 내가 기댈 곳도 너뿐이다. 네가 시간 날 때 너희 시아버지 병간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별거 할 건 없어. 어차피 일은 간병인이 할 테지만 워낙 세상이 흉흉해 믿을 수 없으니 말벗 정도만 해주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픈 사람을 돌본 경험도 없는 제가 시부를 간병한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픈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시부였다는 점이었어요. 결혼 초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준 분이 시부였거든요. 실수해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고 시댁 식구나 남편과 싸우면 저를 달래주는 사람은 시부뿐이었거든요. 고민은 짧았어요. 하기로 결심했죠. 그렇다고 시부를 온전히 혼자서 볼 수는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어머님, 제가 아버님 간병할게요. 그런데 저도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병간호를 한다고 했지만 저한테만 맡기지는 말아주세요. 아버님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만나는 게 좋을 것이고 저도 일이 있을 때는 빠질 수 있어야 하는 일에도 지장이 없을 테니까요.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실 거죠? 그렇구나. 일리 있는 말이야. 딸들이랑 아들도 돌아가며 아버지 병간호 하기로 하자. 다들 알아들었지? 시모가 그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시누이들과 남편은 제게 일을 미루기 바빴거든요. 새언니,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못 가요. 내일은 회식이 있고요. 저도 좀 힘들어요. 이번에 소개팅 때문에 저도 결혼은 해야 하잖아요. 어리고 철없는 신우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결혼도 안 한 아직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으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 놈도 정말 철없이 구는 것이었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 나 일 많은 거. 이번 주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접대도 하러 가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가족 중에 당신이 하는 일 제일 편하잖아. 앉아있기만 해도 돈 들어오는 관리인인데 내 생각도 좀 해줘. 가뜩이나 쉬는 날도 별로 없는데 그런 날까지 아버지 수발 들러 가야겠어? 이런 건 당신이 좀 해줘도 되잖아.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도 참을 수 있긴 했어요. 열은 받았지만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시모의 행동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았죠. 예, 나 오늘 모임 있다. 내 간병 차례인 거 알기는 하는데 저번부터 잡혀있던 약속이라 미룰 수가 없네.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오늘 병간호 좀 하거라. 솔직히 별로 할 것도 없잖니. 그리고 시아버지가 아프면 며느리가 모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도리 아니니.
그러니까 너도 며느리 도리한다고 생각하고 시아버지 잘 모셔. 너도 우리랑 가족이 되고 싶잖아. 이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 말을 하며 제가 시부를 모시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장 3년을 시부를 돌봤어요. 그 정도 기간이 제 한계였네요. 아무리 시부가 잘해줬다고 하지만 이제는 항암 치료뿐 아니라 치매 증상까지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되니 더는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말했죠. 아버님, 이제 더는 못 모시겠어요. 저도 요즘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들 저한테 맡기고 자기 스케줄 보러 가잖아요. 제가 여태 모신 만큼 당분간은 다른 분들이 아버님 모셔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갑자기 당신이 이러면 우리는...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 많이 의지하잖아. 나라고 기분이 좋겠어? 하지만 당신, 아버님이 어떤 상태인지 요즘 제대로 본 건 맞아? 치매 증상까지 있으셔. 아직은 경증이라 멀쩡하신 시간이 많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지실지 알 수 없다고. 하긴 당신은 나한테 맡겨놓고 골프 접대하러 다니느라 몰랐겠지. 뭐? 영업하면 그 정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이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아버지를 위해 이 정도도 못해? 하고 싶으면 가족들이 하면 되잖아. 아버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아버님 안 돌보고 방치한 게 자그마치 2년이 넘어. 1년은 그나마 왔다 갔다 정도는 했지. 그런데 2년 동안 다들 어땠어? 나한테 떠맡기고 다들 밖으로만 나돌았잖아.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해. 집에서 아버님 수발 들고 싶으면 당신이랑 아가씨들 그리고 어머님이 알아서 해. 예, 나까지 싸잡아 그렇게 말하면 어쩌니? 나도 너희 외조모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그런데 나더러 친정어머니의 남편까지 보는 건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시모의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가는 것도 아니었고 아마 핑계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병원 수발들러 가는데 높은 구두에 치마, 향수에 화장까지 풀 세팅하고 가나요? 수발들려면 편한 옷이 최고인데. 새언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직장에서 일도 많고 쉬고 싶은 것도 있고 약속도 많아서 시간을 내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는걸요? 언니가 좀만 더 아버지 돌봐주시면... 언제까지요? 대체 언제까지 저 혼자 아버님 수발 들어야 하는데요? 애초에 제가 병간호하겠다고 한 조건은 가족들 모두 함께 아버님 돌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저 혼자만 일주일 내내 보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열받았다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이 어느 정도 희생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 다 바쁜 사람들밖에 없는데. 희생이라고 했나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일 안 하고 쉬는 사람인가요? 저도 건물 관리하려면 생각보다 바빴거든요. 남편은 제가 앉아서 돈이나 받으면 끝인 관리인이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거야말로 틀린 생각이죠. 언젠가는 아버지 부동산을 다 물려받을 테고 그걸 관리하는 법을 아버지에게 배우면서 일하고 있는 것과도 같았거든요. 열받아서 욕이라도 하려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시부 병수발 초창기에 시부가 해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이 시댁이 뒤집어지는 꼴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계속 아버님 수발 들게. 기회를 주려고 해도 제 발로 차버리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 시모가 의아한 눈으로 제게 물었어요. 기회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아버님이 초반에 제가 수발드는 거 보시더니 고맙다고 사망보험은 수령인을 제 이름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당신 돌보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뭐?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제가 며느리이긴 하지만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아버님 옆에서 계속 눈도장 찍는 수밖에요. 이 말을 듣더니
시모와 신우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러고는 순식간에 몸을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지. 앞으로는 네가 아버지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 요즘 우리가 좀 무심하긴 했어. 앞으로는 예미가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으마. 시모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들이 옆에서 아우성쳤어요. 엄마, 새치기 하는 게 어딨어. 우리도 아버지 볼 거야. 날짜 정해서 똑같은 시간만큼 보도록 해.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일단 주말은 다 빼서 나 줘요. 나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어머니랑 동생들은 일도 안 하는데 주말까지 붙어 있을 이유가 어딨어? 그러니까 무조건 주말은 빼줘야 해요. 네 동생들도 평일에는 일하지 않니? 그러니까 주말을 너희 셋이서 나누고 평일에는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가 있으마. 와이프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너희들이 가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아버지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일 마친 저녁 시간이라도 우리한테 줘요. 우리도 얼굴 도장 찍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엄마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동생들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 다 차지할 생각이시면 잘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못 놔둬요. 저희도 아버지 볼 권리가 있다고요. 남편 놈까지 그 보험금에 넘어가서는 권리를 운운하고 있는 꼴이 너무 웃겼어요. 속으로 진짜 소리내서 웃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었네요. 그렇게 나한테 떠넘기려고 혈안이 됐던 네 사람이 이제는 서로 아버지 보겠다고 말다툼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 시부가 보험금 수령인 이야기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해준다고 못박아 말씀하신 건 아니었죠. 게다가 중요하게 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정말 딱 한 번 초반에 스치듯이 말하고 지나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사람이서 박 터지게 머리 쓰며 싸우더라고요. 서로 시부를 돌보겠다고 하는데 아우, 속에 막힌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수발드는 모임에서 드디어 한 발 빠지게 됐죠.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시댁 인간들이 얼마나 돈에 환장하는지도 이때 알았고요. 그 이후로는 시부를 보러 간 적이 없네요. 문병 정도로 짧은 시간 다녀온 적은 있어도 제가 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견제가 심해지는 통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바로 돌아와야 할 정도였죠. 편했어요. 이제 별다른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며 평온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낳고 쉬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월급을 대신해서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주셨거든요. 그 용돈이 남편 월급보다도 많다는 걸 시모와 신우들이 알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고요. 친정아버지가 저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사위인 남편에게 액수를 오픈해버렸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테니 내 딸한테 무리시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던 거죠. 뭐 그런 말을 들었다고 사람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었지만요. 대신 시모와 신우들의 눈이 바뀌긴 했죠. 예, 너 혹시 돈 좀 있니? 네 시아버지도 저렇게 아프고 내가 돈 쓸 곳이 있는데 돈 나올 곳은 없으니까 힘들구나.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어? 한 300만 원이라도. 많이 급하신가 보네요.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냥 빌려드릴 수는 없고 차용증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긴 하는데 그 돈이 다 아버지 명의 계좌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드릴 수는 없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마다. 차용증이야 얼마든지 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부탁한다. 염치가 없다고는 생각한다만 그래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는데 대출이나 금융기관 돌아다니는 것도 웃기지 않니? 어차피 일을 안 해서 대출 금액도 안 나오겠고 말이지. 주절거리는 시모를 뒤로 하고 차용증을 써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신우들도 와서 돈을 빌려가더군요. 웃긴 건 갚을 생각은 않고 계속 빌려만 가더라고요. 마치 ATM에서 돈 꺼내 가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별말 안 했어요.
차용증이라는 강력한 문서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별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그렇게 시모와 신우 둘이 빌려간 금액이 2년 만에 1억 정도로 불어나더군요. 당시가 결혼한 지 6년쯤 됐을 때예요. 그 금액을 이 인간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할 무렵 친정엄마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뇌졸중으로 고생하며 재활에 전념하던 어머니에게 2차로 뇌경색이 발견된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반대쪽 뇌였기 때문에 결국 양쪽 다 제대로 못 쓰는 처지가 된 거죠. 재활 전문병원에 입원하셔서 한참을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그리 호전되진 않았어요. 외로움 많이 타는 어머니를 병원에 홀로 있게 두는 것도 좀 그랬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어머니 병간호를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죠. 아버지도 당뇨를 포함해 여러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거든요. 결국 이번에는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모시는 건 아니었고 병원에 가서 보는 거였으니 그나마 마음은 좀 편했죠. 그런데 남편놈이 어이없는 딴지를 걸더군요. 나 당분간 우리 친정엄마 병간호 때문에 병원으로 출퇴근할 예정이야. 집에 없으면 병원 가 있는 줄 알고 있으면 돼. 장모님 병원에 입원하셨잖아. 근데 너까지 꼭 병간호하러 가야 해? 간병인도 있다며. 간병인이랑 엄마 둘만 두는 거 내가 싫어. 우리 엄마 외로움을 얼마나 많이 타는데. 지금 엄청 심적으로 힘드실 거라 옆에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지금 친정어머니 모시느라 애들이며 나며 다 내팽겨치겠다고? 당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나도 지금 바쁜 사람이야. 진급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네가 이러면 나는, 애들은. 여태 내가 다 케어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좀 양보라는 걸 해. 언제까지 나한테 다 의존할 건데? 그렇게 싸웠음에도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아니, 제게는 이미 친정엄마를 병간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결론이 있었고 남편놈에게는 저를 절대 못 보내준다는 확고함이 있었으니 이야기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시모가 연락이 와서는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 너는 어떻게 시집 온 애가 친정에 목을 매니? 너 죽어도 이 집 귀신이야. 네가 여기 시집 왔다는 건 그런 뜻이라고. 그리고 나도 요즘에 네 시아버지 수발 드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어깨도 허리도 빠져나갈 만큼 아파 죽을 것 같아 얘. 아니, 수발 드느라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다 해봐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생색내시면 안 되죠. 아니 얘, 너희 어머니는 중병이라며.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겨놓으면 될 일이지 왜 너까지 나서서 이래? 너 친정엄마 수발 들러 갈 거면 내 수발이나 들어. 시어머니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간단 말이니? 어머님,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아버님 병수발 들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아버님 못 모신다면서요. 왜요? 어머님은 친정에 그렇게 다니셔도 되고 저는 안 돼요? 왜죠? 왜 우리 엄마는 제가 병간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 시모도 말문이 턱 막힌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마 시모는 친정엄마 수발 같은 거 든 적도 없었을 거예요. 대신 놀러나 다녔겠죠. 그렇지만 수발 든다는 이유를 대고는 놀러 다녔으니 반박할 말도 없었을 거고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와, 너 진짜 웃긴다. 아버지 아파서 다들 아버지 모시느라 힘든데 어떻게 너 혼자 이렇게 태어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도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내 가족이지. 우리 부모님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나한테 병간호도 못 가게 하는 게 남편이야? 그러는 네가 사위냐고. 웃기지도 않아? 보험금 탐나서 거기 붙은 인간들이 이제는 나 아버님 얼굴도 못 보게 하는데 태어나지 않을 건 또 뭔데?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넷이서 알아서 잘 모시고 있잖아. 나한테는 기회 줄 생각도 없으면서. 그리고 아버님 돌볼 정도로 건강한 어머님한테 내 수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두 손 두 발 못 쓰는 우리 엄마는 왜 내 병간호조차 못 받게 하냐고 왜? 내가 친정엄마한테 간다니 그건 싫으니? 싫다는 게 아니잖아. 굳이 네가 장모님을 모실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왜? 아버님 수발에 육아 집안일까지 다 네 거 될까봐 걱정이야?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가사도우미라도 붙여두겠다고 했을 텐데 너 노선 진짜 잘못 잡았어. 나 묶어두려는 모양인데 그거 완전 꽝이라고. 이기적인 인간? 그거 너 이야기 아니야? 한바탕 화를 내고는 시댁에서 혼자 나왔어요. 있어봐야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열만 받았을 테죠. 그리고 저 인간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성격도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영원히 아닌 사람이거든요. 인내심이 많은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한 번 결정하면 인연을 확 끝내버리기 때문에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것이라는 걸 저것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끝을 내주기로 했어요.